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본권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기본권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 했었고, 둘 다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 자유권을 먼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도 역시 자유평등권과 마찬가지로 시민혁명 때 등장했지만, 얘는 특징이 시민혁명 때 등장한 그 모습이 현대의 모습은 아니랬죠. 심양명 때 등장한 참정권은 단지 남성이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자본가 그들한테만 참정권을 보장했었기 때문에 그때 시민혁명 당시의 참정권은 제한된 민주주의, 제한된 선거, 제한선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참정권을 확대되어 왔죠. 그 다음에 남자 자본가가 처음으로 참정권을 쟁취하고 그 뒤에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투쟁해서 여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좀 쓸 건데요. 그냥 이렇게 참정권을 준 게 아니지.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벌였던 가장 대표적인 운동으로 우리는 뭘 들고 있냐면 먼저 영국에서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영국 차티스트 운동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요. 얘가 나오면 뭐와 관련된 겁니까?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달라고 벌였던 투쟁이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아셔야 돼요. 노동자, 그 다음에 참정권. 근데 역사적 사건에서 끝이 뭐로 끝났어요? 운동으로 끝났어요. 운동으로 끝난 건 실패한 사건입니다. 즉 차티스트 운동으로 영국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하지만 일단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농민들 역시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만 이제 선거권이 확대됐었고 역시 남자인데도 농민들한테는 선거권을 안 줬었어요. 그래서 다시 농민들이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흑인이라고 나온 건 미국이죠. 미국의 인종 갈등이 심했고 인종 차별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남자 노동자, 남자 농민한테까지는 다 선거권을 확대해놓고 흑인들한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선거권 쟁취 운동을 벌여서 자 쟁취했는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선거권을 받지 못했던 계층이 바로 여성이에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성한테 선거권이 간 건 20세기입니다. 20세기. 20세기는 우리가 시대사적으로 구분할 때 현대라고 불러요. 19세기까지는 근대입니다. 19세기까지는 근대, 20세기부터 현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계층이나 계급들 중에서 가장 늦게 선거권을 쟁취한 건 여성입니다. 여성. 그럼 여성까지 이제 선거권을 받게 되면 다 된 거예요. 다 됐기 때문에 여성까지 선거권을 갖게 된 20세기 현대에 오면 모든 국민은 성별과 인종과 직업과 종교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 다 선거권을 갖는다. 그게 바로 보통선거, 보통민주주의. 보통민주주의는 그래서 반대되는 단어가 제한된 민주주의, 제한선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게 현대이기 때문에 참정권은 독특한 기본권이다 그랬어요. 등장은 근대에 등장했는데 완성은 현대에 돼서 됐다. 그래서 참정권이 세 번째로 나와 있고요. 참정권의 종류는 몇 개 없으니까 꼭 기억하랬어. 밑에 나오는 거 세 개밖에 없어요. 선거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자, 선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세 번 있다 그랬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그래서 올해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총선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은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인정하고 있는 게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국민투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 담임권, 담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담당하다, 맡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고 피선거권.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에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직 공직. 임명직 공직이라는 것은 국무총리도 임명직이고요. 각부 장관들도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그런 공무원에 여러분이 임명받을 수 있다라는 거. 취임권, 임명직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공무단임권에 들어갔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 4개를 봤어요.
이름이 가장 긴 인간의 존엄과 가치및 행복주거권. 일명 그냥 줄여서 행복주거권. 그 다음에 평등, 자유, 참정권까지 봤고요. 오늘은 기본권 6개 중에 나머지 2개를 보면 기본권 내용을 끝내겠죠. 자, 사회권과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사회권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여기 6개 기본권 중에서는 역사가 가장 짧아요. 6개 중에서는. 6개 중에서는. 자, 사회권은 어떤 단어와 연관 있는 기본권이다? 복지입니다. 복지. 놓치면 안 되는 단어죠. 여기 보면 훑어보세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이를 2글자로 줄이면 복지다 그랬죠. 복지. 그러니 사회권은 복지국가와 관련 있는 기본권이에요. 그럼 앞뒤 단어를 붙여서 한번 볼게요.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누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야? 모든 사회 구성원이니까 역시 2글자로 줄이면 주셔봐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면 국민이겠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 다음에 요구라는 단어에 별표해주세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한테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적극적 권리죠.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에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물론 옆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세요. 적극적이면서도, 자, 이게 언제 나왔냐면, 얘도 20세기 현대에 나오는 권리입니다. 20세기 현대에 등장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참정권은 등장을 다 언제 했다고 그랬어? 19세기 근대에 등장했잖아. 얘 같은 경우는 20세기 현대에 등장했다. 그런 다음에 이 사회권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애들 중에 여기 봐봐요. 지난주에 배웠던 애들 중에 행복주거권이나 자유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헌법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그랬죠. 포괄적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헌법에 나오기, 여기 봐봐. 헌법에 열거, 나와 있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자유권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표하시고요. 얘는 열거적 기본권이에요. 열거적 기본권. 자, 이 말이 뭐예요, 선생님? 쓸 거예요. 열거적 기본권이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보장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보장해요. 즉 헌법에 안 나와 있는 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걔네랑 달라요. 얘는 헌법에 안 나와 있으면 안 보장해줘요. 딱 쓰여있는 것만큼만 보장해줍니다. 차이점. 그래서 여기 열거적 기본권에 반대되는 용어가 뭐였냐면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뜻이야. 여기 보면 자유권 뭐랬어 아까? 자유권? 지난주에 포괄적이랬지. 포괄적. 자유권은 포괄적이야. 이 말은 헌법에 안 쓰여 있어도 보장해 주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회권은 열거적 기본권으로 했지. 얘는 쓰여 있는 것만, 헌법에 쓰여 있는 것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권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헌법에 그 나라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또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 봐봐요. 우리는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급식이 있죠. 급식이 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이렇게 하는데 이 무상급식이 사회권 안에 들어가게 된 건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전에는 개인이 급식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드라마나 예전 웹툰을 이렇게 보면 여자 주인공이 그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늘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웹툰이 최근에 드라마화 됐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아, 요즘에는 급식비 다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급식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웹툰이 예전에 쓰여진 웹툰을 요번에 드라마로 만들다 보니까 계속 여주가 급식비 때문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뀝니다. 쓰여져 있는 것만 뭐 한다고? 보장한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다 외워야 하나요? 디테일하게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종류별로는 외우셔야 돼요. 뭐뭐 있어요? 사회권은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근로 일할 권리,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쓰세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고 쓴 다음에 형광펜으로 교육, 근로, 환경 이렇게 세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교육, 근로, 환경. 그래서 우리가 사회권의 종류를 외울 때 이렇게 두 글자로 외웁니다. 교육에 관련된 권리, 근로에 관련된 권리,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권리.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제는 선생님 뭐예요? 얘는 다 크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쓰세요. 사회보장에 들어갑니다. 사회보장. 자, 그래서 교육, 근로, 환경이라고 외우고 교육, 근로, 환경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제도가 있어. 사회보장제도는 우리가 따로 배울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게 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날 교육시켜달라고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근로의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 실업의 상태이니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지자체라든지 국가에 여러분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깨끗한 환경.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너무 시끄러워서 매일매일 잠을 설쳐. 그럼 여러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소음 속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와?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보장이죠. 복지라고 말했잖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을 때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럼 정말 비참한 거죠. 돈이 없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보장 혹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제도 역시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사회권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명확합니다. 안 헷갈리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기본권 보죠. 마지막 기본권, 청구권. 얘가 왜 가장 마지막에 나왔냐면 청구권은 그 자체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청구권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 5개 있지? 이 5개의 기본권이 살다 보면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타인일 수도 있고, 그지? 나연이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네 옆에 와서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는 타인. 그 타인 때문에 너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타인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국가나 조직이 너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개인은 침해당한 나의 기본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구제 받아야겠죠. 침해당한 나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청구권은 뭐야? 수단이야. 도구. 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 그래서 우리는 도구적 기본권 또는 수단적 기본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주셔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즉 나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뭐다? 수단적 권리고 또 써요? 도구입니다. 도구.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발동시켜서 여러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수단적 기본권, 도구적 기본권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 나왔잖아요.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 여러분의 기본권이 주셔요.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나 침해당했어. 억울해. 나의 기본권을 구제해줘. 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청구권의 종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안 될 때 법대로 해 라는 표현을 쓰죠. 아, 그래?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네. 아니,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게 그럼 법대로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재판이죠. 재판 청구권이 가장 기본적인 청구권이겠죠.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원이라는 건 이건 국가기관에 특히 행정기관에 쓰세요? 행정기관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걸
자, 문서로서 보내는 게 청원권입니다. 일단 쓸 겁니다. 추천하세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자,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뭡니까? 여러분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어. 여러분은 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술 취한 취객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깐 거예요. 머리를 몽둥이로.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근데 걔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만 피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그러면 억울할 때 그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한테 나의 억울한 피해를 요구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그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이거는 여러분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피의자로 의심을 받고 경찰에도 조사를 받고 더 나아가 내가 구치소에 갇혔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진범이 잡혀서 나는 풀려났어. 하지만 나의 인간관계는 파탄났겠죠. 직접 못 나가 구치소에 갇혀 있었지. 사람들이야 제가 사람을 죽였대 이런 소리에 그 어마어마한 피해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14페이지 밑에다가 필기 준비하시고요.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써봅시다. 4개 쓸 거예요. 여기 말했던 여기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넷, 4개 쓸 거니까요. 번호를 한 4개 정도, 4칸 정도 갖고 있어야겠죠. 글씨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요. 청원권부터 쓰겠습니다. 청원권. 읽으면서 쓸게요. 국가기관이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문서입니다. 문서로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여러분이 문서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게 청원권입니다. 그래서 청원은 뭐로 한다? 문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 청구권이죠. 재판 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입니다.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범죄 피해자, 이건 나중에 2학기 때 우리가 형법하고 또 나온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그래서 그때 시험에 자세히 나오고요. 지금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여러분이 범죄를 한 게 아니라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 여러분이 물건을 잃어버린 건 안 됩니다. 도둑 맞은 것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생명과 신체가 아니야. 어디 주차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그 선생님 생명을 잃었으면 죽었다는 얘긴데 그건 누가 청구해요? 유가족이. 난 일단 죽었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도둑 맞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그냥 억울한 겁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자, 이거는 형사피의자. 피의자라는 단어는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 피고인은 이제 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 아까 말했지 구치소나 경찰서에 구금되었을 때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라는 건 이제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 즉 기소라는 건 재판에 부과된다는 얘기인데 재판에 올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거나 지금은 처음에 안 나와요 이거. 2학기 때 나옵니다. 2학기 형사할 때 형사재판할 때 다 나와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무죄 판결 법정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만약에 이로 인해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만약에 재판을 받아서 그 과정에 여러분 직장도 잃고 이혼도 당하고 가족들한테 거의 뭐 외면당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정신적 위해자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상의 피해만 있다면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피해도 문제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봐요. 지금은 안 중요하지만 2학기 때 형사재판에 나오는 거 반드시 뭐 해야 돼? 불기소 처분받거나 무죄 판결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금돼야 됩니다. 구금. 그냥 조사만 받았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나 무죄를 판결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중요한 건, 자, 방금 계속 말하지만 3번과 4번은요. 2학기 때 나와요. 형사재판에서. 그럼 1학기 기본권에서 뭐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알겠니? 이 네 개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 되는 거야? 청구권. 그 이름만 봐주세요. 이런 이름들이 청구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필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확인 문제를 보면 기본권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나와 있고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 답이 있죠.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 이 삶을 우리는 두 글자로 고치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지?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행복 추구권이겠지?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정확하게 쓰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렇게 써주세요. 다 써주세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렇게 쓰면 돼요. 행복 추구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 우리 이거 세 개 요리에서 종류 선거권, 공무단위, 인권, 국민 투표권은 기본권 중에 참정권이다. 그쵸? 참정권에 속한다. 다음 이거. 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동그라미 치세요. 수단이 나오고 도구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청구권이에요. 수단이다. 도구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청구권이다. 해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권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쭉 이어서 우리가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넘겨볼게요. 쭉 넘겨서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하면서 기본권까지 배웠잖아요. 여기에 9번 문제까지. 자, 모르는 건 둬도 돼요. 모르는 건 둬도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고 채울 수 있는 거 한번 채워보세요. 자, 여러분이 본 거 같이 한번 맞춰보죠. 1번. 땡땡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자, 여기 중요한 거 다시 해주세요. 국가의 통치 조직. 자, 여기다 1번 쓰세요. 국가의 통치 조직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통치 작용의 원리가 나와 있고, 세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호를 매긴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국가의 통치 조직이 나와 있고,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는 자꾸 놓치고 여러분 이것만 보죠. 물론 이게 중요해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라고 말한 건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운 당연히 헌법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헌법에 1번, 2번, 3번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헌법에 뭐가 쓰여 있냐. 대체 헌법이라는 책을 펼치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 이게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권 얘기는 세 번째 쓰여 있겠죠? 그지? 첫 번째는 뭐가 쓰여 있는 겁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뭐 하는 데인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서 하는 일은 뭔지, 그게 헌법에 쓰여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1번, 2번, 3번의 내용을 강조할게요. 정답은 헌법이고요. 2번 문제, 땡땡땡은 헌법을 통해, 자,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에요. 주어가 나와 있고 땡땡땡은 이도록, 다 빼도 돼요 사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마지막에 주어 봐봐. 땡땡땡은 우리가 모르지만 땡땡땡은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선생님이 주어랑 서술어만 적혀볼게. 땡땡땡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다. 그러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는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국가 권력을 우리는 무엇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법으로 제한할 수 있거든요. 법. 그래서 얘는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의 원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앞에 내용 까먹었으면 지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여기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 요 대목.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로는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입헌주의의 원리.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 기억하세요. 여기 봐봐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주어는 이거야. 헌법은 이거잖아. 헌법은 주어. 마지막에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다. 이겁니다. 가운데 내용은 뭐 해주는 겁니까? 풍부하게 해주는 내용이고, 진짜 핵심 내용은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다. 두 번째, 2번도 입헌주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다음 3번이요. 현대 땡땡땡 헌법은 그랬어요. 아, 봐봐. 헌법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현대 헌법. 원래 헌법 원래의 의미가 있고요. 근대의 헌법이 있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죠. 근대 헌법은. 현대 헌법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바로 나옵니다. 복지국가의 헌법입니다. 현대 복지국가 헌법. 이렇게.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여기 봐봐 이 표현.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내용에다가 플러스해서 더해서 이런 뜻입니다. 나아가라는 얘기는 더해서 뭐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또 한 번 주세요. 인간다운 생활 보장 복지랬죠?
계속 쓰면서 익히세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 그래서 복지국가의 헌법은 복지를 추구하는 헌법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나오면 선생님 여기 써봐야 되라? 여기는 없지만 기본권 뭐와 관련된다? 다시 한번 사회권 익히세요. 복지 얘기가 나오면 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기본권인 사회권과 관련된다라는 것까지 4번 문제 볼게요. 헌법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국민투표 이거 나오죠.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기능 그랬습니다. 헌법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 자, 우리 헌법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답을 쓰기 전에 헌법의 기능을 한번 보고 가죠, 그냥. 헌법의 기능 오랜만에 여기 보면 헌법의 기능 해가지고 헌법의 기능이 5개가 나와 있었어요. 5개. 헌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먼저 됐죠?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헌법은 자 이게 줄 숫자를 했어. 줄수. 국가 조직에 권력을 주는 겁니다. 국가가 대통령에게 대통령도 국가 조직이죠. 대통령이라는 국가 조직에게 권력을 줄수 누가 주는 거야? 헌법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 봐봐요. 우리 나중에 배우처럼 쓰지 마세요. 이건 대통령한테 어떤 권한이 있냐면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건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가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법부가 한 일을 대통령,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누가 준 겁니까? 헌법이 준 겁니다. 알겠지? 준 거야. 조직에게 권력을 주는 거, 이게 조직수권이야. 그 다음, 권력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헌법은. 왜?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거든,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 다음에 헌법은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한 기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 국민들의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그러한 기능도 합니다. 해서 헌법의 기능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복습을 한 거예요. 다시 써봐요. 헌법의 기능 네모하시고요. 헌법의 기능 네모하시고요. 5가지. 헌법의 기능엔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제 4번이 이 헌법의 5개의 기능 중에 뭘까 그랬거든? 그럼 앞에 다시 봐봐. 헌법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서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 게 뭐가 있었어요? 국민적 합의란 말이 있었죠.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얘기였습니다. 5개 기능 중에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에 해당한다. 일단 더 봐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문제가 뭘 물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헌법의 기능을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헌법의 기능을 찾아서 몇 개가 있냐 보고 그런 다음에 이 앞에 나온 말이 그 5개 중에 어디와 가장 가까운지를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헌법의 기능은 5개다. 다시 한번 5번 문제 볼게요.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자 여러분 우리 헌법 제1조 1항 정도는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외우면 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제1조 1항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노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항상 이걸 하면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 노래가 있다니까요. 태영아 들어봤어? 그래서 5번은 다시 이제 답을 민주공화국 했고요. 6번 민주적 선거제도와 국민투표제는 여기 선거 동그라미, 국민투표 동그라미
얘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꼭 배우고 있는 게 바로 뭐였어요? 헌법의 기본 원리죠. 그러면 아까 4번 문제가 헌법의 기능을 묻는 문제고 얘는 6번부터 7번, 8번, 9번 쭉 다 뭐에 대해서 묻는 거냐면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6개가 있다. 기본권도 6개, 헌법의 기본 원리도 6개. 뭐가 있어요?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국제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평화 통일의 원리인데 선생님이 이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1번과 2번이죠.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는 뭐가 있다? 선거, 투표 그랬어. 선거, 투표, 그 다음에 언론 투표 집회 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 등이 나오면 뭐다? 여기 국민 주권. 선거와 투표가 나오면 국민 주권주의 원리.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 자, 얘 같은 경우는 법법법이랬지. 법법법, 법치주의,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에 뭐 있었어? 하나 더? 법법법, 여기 적법 절차의 원리. 법법법,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의 원리. 그 외에도 사유재산제, 시장경제,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정당은 똑같습니다. 여기 복수정당제나 자유로운 정당제 둘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 다음에 권력분립과 의회, 권력분립과 의회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원리를 그중에 저 두 가지를 정말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6번부터 8번까지 싹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자, 문제를 쫓아봐요.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또 헌법의 기본 원리지. 네 문제가 다 뭘 묻고 있어?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써보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몇 개다? 우리 6개 기억하세요? 헌법의 원리는 기본 원리는 6개인데 우리 앞에서 지금 또 외우는 겁니다. 까먹었기 때문에 선거 나오고 투표 나오면 뭐라고요? 국민 주권의 원리. 그래서 그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됐죠? 다음에 7번. 복수정당제는, 봐봐. 복수정당제는 아까도 봤지만, 국민주권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 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는 답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뭐 나왔어? 법 나왔지. 법이 나왔어요. 우리 다시 법법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의 원리, 그 다음에 입헌주의 써봐. 여기 사법권의 독립 밑에다가 다시 하나 더 법, 입헌주의 얘도 법이랬지. 그 다음에 입헌주의, 법치주의, 법법법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원리죠. 자유민주주의 원리다. 자유민주주의 다시 외우세요. 법법법 얘기 나오면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강조했어요. 다음 8번도 헌법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땡땡땡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여기 기본권 물었잖아. 복지 나왔죠? 끝났어. 복지국가 원리. 복지가 나오면 복지와 관련된 기본권은 하나다. 사회권. 얘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100만 번 했어요. 복지 나오면 복지와 관련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다음 9번. 자, 여기 종교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 그냥 교육이 아니고 평생 교육이랬지? 여기 봐봐, 얘들아. 그냥 교육이면 사회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평생 교육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외우세요. 문화국가의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시험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진도 쭉 다 나가고 나서 우리 시험 되기 전에 복습할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외우세요. 지금 외워놓고 나중에 보면 더 기억이 잘 납니다. 17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오늘 기본권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기본권 내용을 쭉 배우고 난 다음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함께까지 하면 기본권의 내용이 끝나요.
자,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 아니 어떻게 기본권을 제한하죠? 기본권은 천부인권인데요. 천부인권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제한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제한하죠? 제한해요. 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타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그냥 죽였어. 납둡니까? 제한해야지. 그지? 오케이.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에 한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요. 기본권을 제한할 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을 체포할 때 피의자나 피의자 아까 말했지 피의자의 뜻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피의자야. 아니면 현행범이 있어요. 현행범이란 건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도중에 체포되는 겁니다. A가 B를 막 찌르고 있어. 자, 이렇게 가슴을, 복부를 막 찌르고 있어. 그럼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칼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건 현행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찌르고 있다고 지금 진행 중에 경찰이 잡혔어. 그럴 때 이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요건이 있어요. 그냥 막 자랑하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셨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오케이. 이 피의자의 권리를 모두 읊어주고 나서 체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그 체포는 무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할 땐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요건을 따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왜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니까 그래. 그만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건과 한계를 두는 겁니다. 자, 가보시죠. 기본권의 제한 뜻부터 볼까?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여기까지 주쳐봐. 이게 아까 그거잖아. A가 B를 찔렀어. 그건 자, 어떤 사람 A지. A가 나는 너 왜 찔러니? 찌르고 싶어서요. 자유의 자유야. 그럼 나의 자유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 이게 1번이고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두 번째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자, 우리 태용이가 사회에 불만이 많다고 몰래 밤에 안양천에 가서, 여러분 안양천 있죠? 요 앞에 안양천에 가서 계속 정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버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죠. 거기 그 안양천이 오염되면서 안양천이 결국 어디로 흘러드냐면요. 한강으로 흘러들어요. 한강은 어마어마한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유해한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 이익을 훼손할 때, 그럴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조건이 붙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헌법에는 자 여기 좋습니다. 정확하게 세 개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다음 공공복리를 위해 네, 뭐 하세요? 얘는 그냥 문장으로 외우세요. 지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다음 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주차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도 주치세요. 선생님 형광펜 주친 거 여러분들 형광펜 주치세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냥 문장으로 외우세요. 얘는 외워두면 참 유용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자, 어떻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다시 줄일게요.
질서 유지,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줄였죠. 어떻게 하자고? 국가안전보장, 속으로 해보세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그러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태용이가 국가정보국에서 일해요. 국가정보국 KCIA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얘가 거기서 진짜 중요한 군사 기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일본에 팔아먹는 거지.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에 정말 위협이 되겠죠. 그럴 때 그러면 태영이를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되지. 그때 태영이를 체포해서 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기본권을 뭐 하는 겁니까? 체포했다는 얘기 자체가 뭔데? 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태영이는 나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너는 못 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질서 유지. 태용이가 역시 사회에 불만을 품고 내가 저기 광명 사거리, 철산 사거리 차도 위에 누워 있어요. 근데 자, 차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이 사거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횡단보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 이천일 아울렛 있고,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 누워 있는 거야. 차도에. 차들이 못 지나가. 나는 안 깼죠. 대자로 누워 있어. 누군가 신고하겠지. 저기 사람이 누워 있어. 얘를 밟고 지나갈 순 없잖아요. 경찰들이 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몸을 이렇게 들겠죠. 이렇게 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어가겠죠.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태용이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공복리요. 자, 이번엔 태용이가 역시 불특정 다수, 이 역 같은 사회 이러면서 한국 사회에 불만을 품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독극물을 구입한 거야. 그런 다음에 진짜 얇은, 아주 얇은 주사기로 음료수에 이렇게 주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음료수를 반에 가지고 간 거야. 자기네 반에. 그리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해맑은 웃음을 웃으면서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음료수를 쏠게 하고 돌리는 거죠. 애들이 마시겠죠. 어떤 음료수엔 독극물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 음료수엔 경미하게 들어있어서 그걸 먹은 애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어쨌든 이게 공공분리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잖아. 이럴 때 역시 개인의 신체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세 가지 경우에 무시무시하죠. 세 가지 경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독극물을 요구르트에 넣어서 그때는 지하철 입구 4번 출구 옆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가 정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구르트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로 받아서 어떤 사람은 요구르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마를 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가서 더 나쁜 건 자기가 안 먹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직장 동료가 너 그 요구르트네 요구르트인데 나 그 요구르트 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봐서 그럼 먹어 이렇게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생명의 지장까지 없었는데 많이 주사를 안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제한할 수는 없어요.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법의 종류 썼었죠.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고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게 법률이야. 근데 법률 써.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라고? 국회.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경우에 태영이를 지금 이제 가둘 거잖아요. 체포해야죠. 얘를 체포해서 이렇게 구치소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가뒀어. 그러면 얘는 지금 기본권, 자기가 마음대로 어딘가에 갈 수 있는 신체의 자유라는 자유권을 제한당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연이가 머릿속으로 나는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난 상상하는 거지. 나는 여기가 구치소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치소 안에서 얘가 어떤 포즈로 서 있든 누워있든 이것도 얘의 자유지. 그 정도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구치소에서 얘가 나 지금 몸이 피곤하니 눕고 싶다. 누워도 돼요. 딱딱한데 이불 좀 주세요. 이불 줘요. 아니면 난 눕고 싶지 않아. 난 서 있어도 돼요. 노래 부르고 싶다. 불러도 돼요.
물론 욕을 먹겠지만 노래 불러도 되고요. 난 여기서 명상할 거다. 명상하세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를 써있지만 다시 한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는 안 돼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되잖아. 이 세 가지 이유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 오직 국가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형식도 나왔어요. 방금 얘기했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동남치세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만, 법률로만 뭐하다? 제한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여기 과잉금지라고 나와서 메모하세요. 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잉 금지.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여기 봐봐.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너무 오버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정한 수준의 처벌, 즉 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웅이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저 뭐 할까요? 형이 뭐 하지? 제가 거의 뭐 얘가 이상해집니다. 자,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자, 혐오적인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뭘 애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피켓에 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쓰고서 내가 이제 크게 확성기로 막 연설을 하고 있어요. 곧 종말이 올 건데 너네는 뭐 하고 있냐? 어? 그럼 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건 자유인데 이게 너무 심각해서 그 앞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어떤 분들이 가게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고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문 열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를 다른 데 좀 가자. 맨 처음엔 얘한테 얘기를 했지. 좀 다른 데서 하면 안 되겠냐. 아우 자기 자유인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애가 이제 막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경찰이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렇다고 얘 징역 10년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얘가 여기 나와서 이런 짓을 못하게 맨 처음에 홍대합니다. 아실 만한 분이 어, 나이도 있으시고 말도 알아두시고 아실 만한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럼 이제 벌금 정도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맞는 여기서 목적은 뭡니까? 이 친구가 여기 나와서 큰 소리로 이런 걸 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이게 가시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 내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페페? 우리 나는 졸려. 나나 주면 안 돼.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이 별표하세요? 이 네모하세요 통째로? 어려운 말 없어요.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중요하니까요. 기본권을 제한할 땐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여기 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제한하는 목적이 어때야 돼? 정당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세 가지 목적밖에 안 된다고. 이건 정당한 목적이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지. 아니 우리나라 군사기밀 팔아먹겠다는 거 어떡합니까? 안 되죠. 차도에서 누워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공공복리를 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적이 어때야 돼? 정당해야 됩니다. 기본권을 그냥 막 제한하면 예전에 자, 봐봐요. 우리 권위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권위주의 정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정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사정부 시절을 말하는데 이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진짜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림이 있었어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동양화였습니다. 동양화인데 이렇게 세로로 긴 어떤 종이에다가 그린 동양화였는데 이렇게 뒤에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요.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이 있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어요. 한복을 입은 애도 있고 한복을 안 입은 애들도 있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역시 이렇게 숲이 있는 자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체포당했습니다. 죄목이 뭔지 알아요? 죄목? 체포당한 이유? 그 체포당한 이유? 여러분이 들으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북쪽의 아이들이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북한을 찬양했다. 이게 이유였어요. 제목 북한 찬양. 왜 놀라지 않죠? 여러분 너무 익숙한가요? 아 선생님 저거 체포당할 만해요. 이래? 아, 이게 무슨 뭔 자다가 봉찬이지? 자 그다음 여러분도 많은 시대극을 봐서 알겠지만 여자들의 치마 길이를 국가가 정해줬어요. 스커트의 길이를. 그래서 그 길이가 안 되면 체포당했어요. 놀라지 않는군요. 치마 길이는 이건 국가 안전보장에 질서 유지, 공공복리주의에 도대체 뭐를 치면 질서 유지를 침해한다고 얘를 체포했어요. 남자들은 머리 길이, 머리가 긴 남자는요 경찰들이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렸어요.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하면 폭력적인 인권침해. 경찰이 네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때 노래 제목 중에 가요인데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거짓말이에요. 이 노래 금지곡 됐어요. 금지곡.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되풀이하는 노래가 있어요. 허무주의를 조장한다? 이렇게. 정부의 말을 비판한다. 이게 무슨 그래서 그때 금지곡이 된 박정희 시대 때 금지곡이 된 노래 제목들을 보면 사랑은 다 거짓말이하거든요, 이게? 근데 국민들한테 허무주의와 부정적 인식을 주장한다는 명목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럴 때 그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절대로 정당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권위주의 정부니까요. 권위주의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독재국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뭐든지 가능했어요. 다 금지였어요. 하물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만화책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농구를 하는데 땀을 흘리는 걸 그 작가가 그렸어요. 아니 농구를 하다 보니 땀을 날 거 아닙니까? 산정적이라고 금지했어요. 도대체 운동하다가 땀 흘리는 게 왜 산정적? 한장하죠? 대한장 파티입니다. 대한장 파티. 검열에 걸렸어요. 그때는 검열을 했어요. 검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책이 출판되기 전에 식민지세처럼 검열을 했는데 그래서 걸렸어요. 그럼 생각하면 나중에 도대체 이걸 검열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게 운동하다가 땀이 난다고 땀을 그린 걸 검열을 하지? 그것도 있었어요. 소녀 많은데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아침에 옷을 입다가 단추가 떨어진 거야. 근데 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대사입니다. 아씨 오늘 좀 그런데 단추가 떨어지고 검열 대상에서 삭제됐어요. 미신을 조장한다. 국민들에게 미신을 조장한다는 지금은 코미디지만 그때는 정말 살벌한 시대였어요. 다음 법익의 균형성 아까 말했지 법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과 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서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봐봐요. 여기 아까 우리 태용이가 철상사고를 누워 있었잖아요. 그지? 차도에. 그러면 차도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차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뭐가 침해됩니까? 공익이 침해되죠. 공익. 그래서 태용이를 여기 누워있는 아이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태용이의 뭐가 침해됩니까? 이번에 아무데나 누울 수 있는 자유권. 태용이의 개인적 이익, 사익이 침해됐죠? 태용이한테 물어서 너 왜 거기 누워있니? 여기 눕고 싶어요. 이런 거야. 거기는 차도야. 네, 저는 차도에 눕고 싶어요. 안 돼 하고 애를 데려왔어.
그럼 봐봐. 얘를 데려옴으로써 침해당한 태웅이의 사익보다 얘를 데려옴으로써 차들이 마음대로 지내다닐 수 있는 이 공익이 더 커야지만 얘를 데려오는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데려와야겠죠. 애가 눕고 싶다고, 그래. 눕고 싶은데 누워. 너의 자유를 보장해줄게. 하고 애를 계속 눕혀두면 많은 사람들이 침해를 당해요. 못 다녀요. 어떻게 다닙니까? 애를 밟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 나연이 너무 졸려요. 여기 우리 맞춰야 돼요, 오늘. 그래서 공익이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균형성이고, 다음에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어땠다? 효과적이어야지. 쓸데없는 방법,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 말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된다. 방법의 적절성. 자, 피해 취소성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오는 피해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어려운 내용 없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본권 제한의 한계. 아까 얘기했어.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뭐 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내모하세요.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여기다가 써요. 이거는 기본권의 무슨 성격인 겁니까?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이죠. 자연권,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 자연권이 무슨 말이야? 자연권은 천부인권이야. 천부인권은 실정법. 우리 실정법은 우리 사람들이 만든 법이랬지. 실정법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야. 실정법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사람이 만든 실정법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자연권인데, 그래서 기본권도 이런 자연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꼭 붙여야 돼요. 다시 선생님 봐봐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침해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대목은 뭡니까? 여기에 묵차 제한할 수 있다. 여기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본권의 무슨 성격입니까? 기본권의 실정법적 성격이죠. 기본권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라는 기본권의 실정법적 성격이고, 침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기본권의 자연법적 성격이야. 그래서 두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실정법적 성격과 제한할 수 없는 자연법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뭐는? 기본권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에서는 실정법적 성격을, 제한할 수 없다에서는 자연법적 성격 둘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서 마지막 부분 엔터 왜 안 내려갑니까? 오케이? 난리에요. 난리. 여기, 여기. 환경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여기 봐. 우리 태영이가 이 동네에 태영이가 땅을 가지고 있어. 태영이는 이거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다음에 꿈을 꿨지. 여기다가 펜션을 지어서. 남들이 안 짓는 좀 어떤 테마파크 느낌이 나는 펜션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캠핑이잖아. 그러니까 캠핑장도 이렇게 만들고 펜션과 캠핑장을 같이 만들어서 돈을 벌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 된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 되면 건물 못 지어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아니, 여기다가 캠핑장과 펜션을 짓게 되면 땅값이 평당 얼마나 올라가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부가 지정해버리면 태웅이의 뭐가? 재산권이 제한당한 거예요. 그지? 넌 여기다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이렇게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의 사용, 취득, 처분 등의 본질적 예우권. 그래서 태웅이가 아, 이거 팔래 하고 파는 것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펜션도 못한다면 내가 갖고 있으면 뭐냐 나한테 팔 거야. 팔아도 돼요. 그런 것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요. 이제 확인 문제, 세 문제 풀어주세요. 보시죠. 확인 문제 1번. 기본권은 세 가지 경우는 정말 외워. 어떻게 해? 안 보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목적 유엔 제한할 수 없다. 다음. 땡땡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없이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서는 아까 말했지. 국민의 기본권은 오직 무엇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까? 법률.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 여기 봐봐요. 밑에 나오는 거 세 개 묶어봐요. 명령, 조례, 규칙은 다 뭡니까? 법률 밑에 있는 법들이죠. 법률보다 낮은 하위의 법률들이, 하위의 법들이야. 이런 걸로는 제한할 수 없어요. 국민의 기본권은 오직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땡땡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과잉 금지의 원칙이죠. 과잉 금지의 원칙. 자, 해서 우리가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제한의 요건과 한계까지 쭉 한 번 더 봤고요. 자, 넘겨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쭉 넘기셔서요. 어디를 볼 거냐면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과잉금지 원칙 여기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21페이지 선생님 여러분은 그냥 한번 보시고 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잉금지의 원칙과 사죄 광고라는 제목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법원이 사죄 강구를 명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적용하여 판단했다. 사죄 강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고 하는 것은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게 핵심이에요. 사죄 강구를 예전에는 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 강구를 내게 하는 건 자기의 본심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권의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앴어요. 사죄 강구를. 이거 과잉이다. 그냥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끝내야지. 왜 사죄 강구까지 내게 하느냐? 이게 과잉이라는데 헌법재판소가 뭐 한 겁니까? 얘네 손을 들어준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나오죠? 우리 헌법소원 다 배울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신의 신념, 난 진짜 반성하지 않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한다고 이렇게 자기의 신념에 반해 외부에 표시를 하기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없앴다. 그래서 현재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죄 광고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발표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수단들이 나왔습니다. 기본권 구제 수단. 기본권 구제 수단. 자, 첫 번째. 입법기관 내모입니다. 입법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써봐요. 입법기관은 어딥니까? 국회죠. 입법기관은 국회예요. 법을 만드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보면
국회가 봐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럼 국회는 선생님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야.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지. 우리 아까 봤잖아. 권위주의 시대 때 얼마나 웃긴 법들이 많았는지. 치마 길이, 머리 길이가 다 정해져 있었잖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입법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거나, 즉 잘못된 법률을 만들거나, 아니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 때도 있어요. 필요한 법이 있어. 예를 들어, 봐봐요.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요, 정보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 그래서 인터넷 범죄들이 생긴단 말이야. 인터넷 범죄가 생기는데 인터넷 범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빼돌려서 범죄에 사용하고 있어. 그럼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못하게 막는 법이 있어야겠죠. 근데 법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팔아먹고 있는 거야. 즉 빨리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딴짓을 하려고 안 만들고 있어. 그것도 문제지. 봐봐 이게.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두 가지야.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법을 안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알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국회가 잘못된 법을 만들거나 법을 안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국민은 어디에 가서 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주세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통해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권을. 그럼 선생님 이건 어디서 하는데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요. 일반 법원이 하지 않아요. 이건 어디서만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써놔요? 선생님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두 개 어디서 한다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어디서 한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 당연히 다시 잘 할 건데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야. 독립기관이란 말은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사법부 소속도 아니야. 얘는 독립돼 있는 기관이야. 독립기관. 우리 국가기관 3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개 중에 어디 소속도 아니야. 독립돼 있는 기관이다. 아니면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선거는 3개밖에 없어.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근데 지금 이거 국회잖아.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만들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 선거는 당연히 무슨 선거겠어? 국회의원 선거지. 다음번 선거에 그 국회의원을 안 뽑아주는 거야. 그 정당을 지지 않는 거야. 알겠니? 지금 올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어? 아 그러면 우리 지역구 광명시 갑 선거구의 지역구에 국회의원 누구지? 아 땡땡땡이 온다. 우리 다음번엔 더 정당 밀지 말자.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서 다시 뽑아주지 않아야지. 이게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쓰세요. 총선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총선거, 총선인데 총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안 뽑아주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엔 누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이, 즉 행정부죠. 행정기관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보죠.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지금 어떻게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적인 독재국가나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잘못 집행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국민은 공무원의 파면을 그 담당 공무원이죠. 그 담당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한 헌법소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청원권 봤었죠? 문서로서 하는 거. 그지? 그 공무원을 파면시켜주세요. 라든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배울 거예요. 우리 어디? 뒤에서. 우리 사법부에서 다 배울 겁니다. 행정부에서.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엔 사법기관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사법기관은 당연히 사법부죠. 우리나라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판이지. 즉 재판을 잘못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잘못된 재판 작용.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절대 유죄가 아닌데 계속 유죄라고 해. 나는 아니야. 진범이 따로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니면 나는 그런 일을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재판부는 나한테 이걸 다 했다고 나한테 어떤 판결을 내렸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상소할 수 있죠. 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고요. 형사부상 청구권. 나는 무죄 판결을 나중에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올게요. 상소제도나 형사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인이라는 건 타인이에요.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 타인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여기 봐봐. 타인이 나를 불법 감금하거나 납치해서 불법 감금하거나 나의 재산을 훔쳐가는가 아니면 사기를 치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하면 돼요? 그럼 치세요. 고소 고발하면 되죠. 고소 고발할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말고 기타의 국가인권기구에 의해서 나의 인권을 나의 기본권을 구제해주세요라고 인권기구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사인에 의하여, 즉 국가나 개인의 타인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좋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부패 행위 등에 대하여 자념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요.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어요. 이런데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 등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등이 있다. 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시간 될 때까지만 여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